한국군이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일본 본토에 상륙만 하면 이긴다. 그러나 일본 해자대가 강해서 상륙을 못할 뿐이고 상륙만 한다면 상대도 안 되는 육자대를 가볍게 짓밟고 도쿄를 함락시키면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터무니없는데요. 이에 대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일본 해협보다 거리가 더 가까웠던 독일 나치도 영국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들의 말대로 상륙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보급은 어떻게 하죠? 일본은 세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섬나라이다 보니 보급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들의 주장대로 도쿄로 쳐들어가려면 일본 중부지역으로 상륙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일본이 서부지역에서 반격해올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멍청이들이 아닌 이상 일본 서부지역을 필수적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부지역과 중부지역, 최소 2번 이상은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상륙하려면 최소 제2호 의대군과 제3호 의대군, 잠수함 세력, 서부 항공방면대를 전멸시켜야 가능합니다. 애당초 이게 가능할 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이 시도해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피해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편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상륙 차단 능력은 상당히 위협적이며 상륙정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이후 추가 상륙이 어려울 뿐더러 이미 상륙한 병력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이 이김, 6개의 특전사 여단과 특공 여단을 한 지점에 동시 강습시키면 시간 벌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상륙 전력을 왕복시켜 장비를 계속 조달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국뽕주의자분들은 참 쉽게도 얘기합니다. 우선 일본까지 거리가 꽤 되니 헬기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송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 공군에서는 현재 41대의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수송기들 전부 합쳐서 41대입니다. 이 41대로 6개의 특전사 여단과 특공 여단을 동시에 강습시킨다? 애초에 수송기도 부족할 뿐더러 강습한 병력은 무슨 수로 보급을 할까요?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일본의 대공 무기들은 어디 가서 엿이라도 바꿔 먹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국군에서 운용되는 특수전 부대의 임무는 한 곳에 대량으로 공순학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소규모로 침투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작전명 충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진해와 부산의 크루즈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을 집결시켜 해자대와 큐슈 지역 공항 등을 작살낸다. 2. 수송선, 헬기, 어선을 총동원하여 쓰시마 경비대를 괴멸시키고 쓰시마 섬에 상륙, 군사기지화한다. 3. 이후 큐슈 지역에 상륙하고 본토에는 특수부대를 보낸다. 한국에는 현재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미사일이 단 한 기도 없습니다. 현무 3C 미사일은 일본 삿포로까지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개전 초기에 한국의 미사일 전력들이 일본 군사시설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일본이 순순히 항복할 리는 없겠지만요. 반대로 일본이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들도 일본이 상륙하여 한국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육지에서의 싸움은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강력한 해상자위대가 대한민국 해군을 전멸시키고 제해권을 장악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무역선을 해상에서 봉쇄시킨다면 한국은 2주도 채 못 버티고 항복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는 원유선들만 막아도 한국은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원유들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니 저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죠. 게다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모든 무역선을 차단해버린다면 경제가 망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지난 2편에서 알아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누구 하나 압도적일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한쪽만 전멸할 정도의 우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현재 다수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상 전력은 멀쩡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한국 해군이 전멸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는다면 일본 해상 전력 역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애당초 해상 봉쇄할 해군력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 중국 해군이 진출할 기회만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상 봉쇄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해상 봉쇄 자체를 그리 쉽게 생각하니 저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상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 북한에게 압력을 넣는 대북 제재와 같은 이치입니다. 즉,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어디 나라 것인지도 모를 무역선을 함부로 막는 행위 자체가 자살 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쟤들끼리 싸우는데 왜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해? 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의 무역선을 함부로 막아버리면 일본은 해상 봉쇄는 어디까지나 아메리카 형님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사실 한일전쟁 자체가 어느 쪽이 이겨도 무의미한 전쟁입니다. 양국이 정신줄을 놓고 전면전을 벌인다면 그 뒤에 찾아올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한일전쟁은 먼저 공격하는 쪽이 정치적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서로 간의 명분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선빵치는 쪽이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 국가는 정치적, 역사적으로 매우 원수지간일지는 몰라도 서로의 무역 의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당장의 방이라는 관광객들만 해도 한 해에 몇천만은 거뜬히 넘기며 한국은 아시아로 통하는 통로, 일본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열도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자기들끼리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의 한국만 보더라도 위쪽에 핵무장 국가가 셋이나 있는 데다 일본은 독도고 나발이고 간의 센카쿠와 쿠릴 열도에서 노란 별들이랑 소리 없는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워서 전력이 급감해버리면 동아시아에서 중러의 독주를 막을 세력이 없어집니다. 물론 양 국가가 서로 정치적으로 시비 걸고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일전쟁은 한국과 일본의 자살, 더 나아가 그리스 사태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콧대 좀 높은 노란머리 형님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